유로는 달러, 엔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 중 하나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의 19개 국가와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9개국을 포함한 유로존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유로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확실히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다른 통화들에 비해 비교적 그 역사가 짧은 편이지만 이제는 세계의 중심이 된 유로, 과연 어떤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 있을까요? 유로화의 시작은 1999년입니다. 1993년부터 발효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해 탄생한 유럽연합은 잘게 쪼개진 유럽의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단위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공동의 화폐를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유로가 등장했죠. 그런데 원래 유로가 처음에는 가상화폐의 형태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2002년이 되어서야 각 국가의 화폐를 대체한 유로 실물 화폐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유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사실 유로는 훨씬 이전부터 그 개념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아야 하죠. 유럽연합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50년대 탄생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와 유럽 경제 공동체가 있었고, 이미 이 당시에 유럽 국가들의 화폐를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등장하지 못했고, 시간이 흐른 뒤 유로가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각 국가에서 사용하던 리라, 마르크, 프랑 등의 화폐 단위는 모두 사라졌죠. 유로라는 이름은 1999년에 처음 붙여졌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화폐라는 뜻에서 유럽의 앞부분을 따 화폐 단위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유로의 이름은 에쿠로 정해질 뻔했다는 것도 재미있는 사실이죠.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유로를 사용하지만 처음에는 12개의 국가만 유로를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EU 가입 국가뿐만 아니라 비가입 국가들도 유로를 사용할 만큼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통칭해 유로존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유럽연합에 가입했음에도 덴마크나 스웨덴, 영국을 포함한 9개 국가는 여전히 유로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전역에서 쓰이는 유로는 전부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로 동전을 보면 한 면은 똑같이, 다른 한 면은 각 국가마다 다른 디자인을 지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럽 여행을 자주 가보신 분들 중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국가마다 동전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아채셨을 텐데요. 디자인이 달라도 유로존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상이 없다고 하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지폐의 경우 디자인은 차이가 없지만 지폐에 표기된 번호, 첫 글자로 발행한 나라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유로를 나타내는 심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글자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그리스어 알파벳 엡실론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엡실론에 두 줄을 그어 화폐 단위를 나타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는 한때 유로존 회원국에서 경제 위기와 막대한 빚 때문에 쫓겨날 뻔했습니다. 이쯤 되면 유로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유럽 각 국가의 환율과 화폐 단위가 모두 다른데 어떻게 이를 하나로 통일한 걸까요? 유럽 중앙은행을 두어 유로를 관리하게 하고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맞는 국가들만 유로존에 편입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도 유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유럽 중앙은행 본부에서 관리하고 돈을 찍어내는 것은 유럽 각국의 조폐국에서 담당하고 있죠. 현재 유로는 세계 경제에서 중위축 통화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유로보다 중요한 화폐로 취급받는 것은 달러뿐이죠. 어느 나라든지 달러를 금고에 제일 많이 쌓아두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유로를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유로나 엔화, 파운드 같은 경우 중위축 통화로 알려져 있는데 화폐의 가치가 안전하며 금융시장이 발전되어 있고 사용하는 나라가 많아서 국제거래에서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모두 가진 것은 셋 중 유로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유로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불안정했다는 비판이죠. 2009년 유로존 위기가 촉발되면서 이런 비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2009년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즉 피그스는 국가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디폴트 상태에 처했습니다. 어쨌든 이들 국가는 돈을 지원받는 대신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 구조조정 및 긴축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세운 것은 북유럽 국가들이었고 결국 남부 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대립하게 되었죠.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결속력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로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화폐 단위는 같지만 각 국가의 경제 정책은 다르다는 것이죠. 같은 돈을 쓴다면 같은 정책을 펼쳤을 때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유럽 각국 정부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 차원에서 효율적인 대응책을 낼 수 없고 해결이 어렵죠. 또한 각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부유한 나라들이 사실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줄 의무도 없어서 가난한 나라들이 붕괴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유로가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과연 유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지 아니면 꿋꿋이 중위축 통화의 역할을 할지는 시간이 판단해 줄 겁니다.